아... 저기 그러면은 스텝 3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20번. 우리도 20번 풀면.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당황스러움. 그죠? 뭐지? 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뭐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다. 그러니까 2항부터 양순지, 3항부터 양순지, 4항부터 양순지 일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수열은 어차피 정수 조건에 관련된 문제랑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분류에서 들어가는 걸 거부 반응을 갖지 말라라는 게 취지예요. 상관있지. 그 절대값이어도 조건 생각해야 되잖아요. 응? 절대값이 붙어있더라도 양수는 판단해서 해야 되죠. 그치? 근데 어차피 2항부터 양순지, 4항부터 양순지, 4항부터 양순지, 5항부터 양순지, 6항부터 양순지 아니면 다 음수인지. 그럼 초항이 음수니까 공차가 음수인 건 어차피 다 음수인 걸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2항부터 음수인지, 3항부터 음수인지, 4항부터 음수인지, 5항부터 음수인지, 6항부터 음수인지, 양순지. 그리고 다 음수인지. 그쵸?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야 돼요. 좀 많죠? 좀 많아요. 케이스가. 미안. 다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볼게요. 2항부터 양수인 경우만 하나만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일단은 2항부터 양수면은 1항만 음수, 나머지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A1만 절대값으로 10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게 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6항에서 5항 뺀 게 그러면 공차가 되고요. 얘도 4항에서 3항 뺀 게 공차가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오히려 더 간소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2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D. 그래서 10 지어지면은 3D가 15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5인 걸 알 수 있어요. 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공차가 5인 경우면은 자, 초항이 마이너스 10이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세 번째 항이 빵 나오고 5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때요? 두 번째 항이 음수라서 모순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케이스 분리해놓고 구한 다음에 진짜 되나? 라는 거. 안 그러면 공차를 막 다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케이스마다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화이팅! 하나가 더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 자,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3항부터 양수기 때문에 얘는 2항까지 음수,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A1 절대값, 그 다음에 빼기 A2,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빼기 A5 플러스 A6 이렇게 15가 되겠고, 또 6항에서 4항 뺀 6항에서 5항 뺀 D, 4항에서 3항 뺀 D. 그쵸? 그러면은 얘는 10-D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D 하나씩 지워놓고 나면은 20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5면은 초항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계속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제외. 천천히 네 번째 것도 한번 세 번째 것도 가볼게요. 자, 얘는 세 번째까지 음수고요. 네 번째부터 양수. 그래서 10 빼기 A2, 그 다음에 플러스 A3, 플러스 A4 빼기 A5 플러스 A6. 그렇죠? 이렇게 15가 되겠고, 얘가 공차.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요게 공차.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잡았어요. 그럼 4항은 마이너스 10에서 공차 3번 더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하나 지워주면은 D, 3D, D. 그래서 5D가 15.
그래서 공차가 3인 경우가 되는데 공차가 3이면은 초항 마이너스 10, 2항 마이너스 7,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4항이 음수예요. 4항부터 양수인 경우라고 봤는데 그렇게 나온 공차 3으로 놓고 오면은 4항이 음수가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5항부터 양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게 답 나오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쵸? 어차피 논리구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미안해. 오 맞았어. 지금 답 맞은 사람이 2명 있기는 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5항부터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1 그게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플러스 A3 그리고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게 지금 15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또 얘가 공차 이게 4인데 왜 5라고 썼냐. 그 다음에 요거는 3항에서 4항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D죠. 그래서 둘이 그냥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10이고 얘는 10 마이너스 D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이 지워버리면은 20 빼기 D가 15 공차가 또 5로 나와요. 그러면은 공차가 5로 나오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되는데 얘부터 양수해야 되는데 지금 3항부터 0 이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도 또 안 돼요. 그쵸? 안 되는 거 천재지? 자 그러면 여기도 한 번만 봅시다. 여기는 6항부터 양수로 바뀝니다. 다 음수인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빼기 A4 그 다음에 플러스 A5 플러스 A6 그렇죠. 요게 지금 또 15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지? 3항에서 4항 뺐으니까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나? 그냥 이렇게 둘이 연결하면은 3D죠. 그렇죠. 5항에서 2항 뺐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연결해주면은 6항에서 1항 뺐으니까 5D 그렇죠. 그래서 5D 3D D니까 9D 그렇죠. 그래서 9D가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D지 미안해 7D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7분의 1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좀 애매한데 그렇죠.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일단 5항이 음수인지 6항이 양수인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5항은 여기서 얘 5번 더한 거니까 4번 더한 거니까 60 더한 거죠. 그럼 7분의 마이너스 70에서 60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음수가 맞아요. 6항은 여기서 어차피 7분의 15 하나 더 더했기 때문에 7분의 5가 될 거라서 양수가 맞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돼요. 7분의 15는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다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음수인 경우라면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빼기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요게 지금 15가 되겠고 얘는 요게 마이너스 D 요게 마이너스 D 요거는 지금 10으로 나오고 10 마이너스 D 그쵸? 자 그래서 20 빼기 1, 2, 3 3D죠? 그래서 3D가 지금 5로 나옵니다. 공차가 3분의 5예요. 그쵸? 그러면은 딱 6항이 음수가 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6항은 초항에서 이거 5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의 마이너스 30에서 3분의 25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음수가 맞아요.
그럼 1항부터 6항까지 어차피 다 음수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요 두 개가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분하면은 21분의 45 플러스 7호 35. 그래서 요게 답이 돼요. 그렇죠? 아이 뭐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후딱 정리하기는 했는데 시간 끄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죠? 노가다를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뭐 초안공채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자, 문제 자체는 21번이 되게 좋은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꼭 풀어보기 바라고요. 나중에 한번.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좀 가볼게요. 자, 수열의 합으로 간다면은 아까 했었던 수열의 합, 식 말고 중앙에 관련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앙에 관련된 게 아까 뭐라고요? 2분의 A1 플러스 AN이에요. 요게 중앙이잖아요. 전체 중앙. 이게 전체의 중간 항이기도 하고 전체 값의 평균이기도 해요. 만약에 n이 홀수로 나온다면 두 개의 항번호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중항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n이 짝수인 상태라면은 얘는 중항이 존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네 전체 평균 이거 다 더해서 4로 나는 거기는 한데 그냥 얘네 둘 합이나 얘네 둘 합이 똑같으니까 얘는 A1 플러스 A4의 절반. 이가 전체 평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4로 나는 거나 이걸 2로 나는 거나 어차피 전체 평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그렇죠. 합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4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 평균. 그게 몇 개? n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식을 조금 전개해 보면은 나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 한개수 절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이때 A에는 A 플러스 n-1b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어차피 변수는 n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n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본다면 d만 n제곱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a-d는 1차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아예 그냥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재정리한다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상수항이 일단 존재를 안 해요. 그렇죠? 상수항이 존재를 안 하고 이 창의 개수는 딱 공차 절반으로 나온다. 얘는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1차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죠? 우리가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열들을 다 더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랄이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미적분에서도. 괜찮죠?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2n 플러스 4 요거에 시그마가 있다. 2k 플러스 4 시그마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초항은 6이 되고요. 마지막 항은 2n 플러스 4 그 다음에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2n 제곱의 절반 n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n의 절반 5n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게 적분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만약에 2x 플러스 4 적분했다. 뭐 정적분으로 와도 비슷합니다. 구간이 어차피 변수로 나와 있으면 어차피 같은 급이에요. 근데 그건 어차피 부정적분과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냐? 2차항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큰 움직임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이산적인 애들의 합이고 얘는 연속적인 애들의 합이기 때문에 1차항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 없지만 얘는 상수항이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얘가 무슨 뭐 8n 제곱 플러스 뭐 20n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인 거예요. 괜찮죠? 합으로 이루어진 거.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일반항을
Sn 빼기 Sn-1이 아니라 이거 공차 절반이잖아. 그럼 16n. 1 집어넣으면 28이네. 그냥 12.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직관력을 높이는 게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참고만 하라고 그냥 써는 것 뿐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왜? 어차피 이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따로 이거를 연습을 안 하더라도 보여요. 그리고 얘를 위해서 이걸 연습한다? 그건 좀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차 함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차 함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차 함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2a-d를 이룬하는 n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이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프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뭐다? 이창의 개수가 공차 절반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다.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0 집어넣은 S0는 반드시 0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S1은 어차피 A1과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자, SN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몰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공차 절반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을 때 공차가 양수인 상태라면은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아래로 볼록한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S1 가지고 판단해 주면 돼요.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초항이 양수면 1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아까 얘기했지만 S0가 0이기 때문에 0,0을 무조건 지나가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딴 게 있다. 그럼 이거는 Sn 빼기 Sn-1이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2항부터 등차수열이고 1항은 등차수열이 아닌 경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논외로 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 곡선이 실선이 다 존재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S1, S2, S3, S4 이렇게 존재하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초항이 음수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로 나온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극소 지점에 해당하는 거.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초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증가밖에 안 하죠. 합이. 그렇죠? 근데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예를 들어서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딱 여기까지만 넣었을 때가 최소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S5랑 S6가 둘 다 최소값이구나. 한마디로 0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면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5.5로 나와요. 괜찮네? 그러니까 5 집어넣었을 때 값과 6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요.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딱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이 특정되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지점이 꼭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연속적인 애들과의 차이죠. 괜찮죠? 자, 그럼 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공차가 음수인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공차가 음수면은 당연히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나오는데 똑같이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항이 양수면은 여기 S0는 또 빵, 그쵸? 그러면은 공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나와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합니다. 양수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양수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한 게 최대구나. 그래서 SN의 최대 지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딱 S4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S사로 나와요. 한마디로 영인항이 있냐 없냐 그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21번 문제를 20번 문제를 잠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스텝 3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 겁니다. 23학년도 4월 교육청 21번. 가족권을 보면은 0이라는 게 없어요. 영인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프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얘는 꼭지점이 딱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21번이 딱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1이 만약에 음수로 나왔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상태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0,0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계속 감소만 합니다. 초항도 음수인데 공차도 음수예요. 그럼 계속 감소만 하겠죠. 그래서 요 차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느냐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항 같은 경우도 1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써도 풀리니까 얘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항 쓰는 것부터 잠깐만 좀 볼게요. 중항 쓰는 거. 저기 이 두 번째 스텝 1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 24번으로 가볼게요. 저기 우리는 25번 가면돼. 우리 민기도 25번 가면돼. 24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중항을 이용해서 간다. 너무 쉬운 거라서. 화이팅. 응? 화장실 오케이. 24번. 중항. 그것도 스텝 1인 거네. 아하. 그죠? 기출 문제인데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부 문제가 지금 이런 걸 따로 건드리질 않고 있어서 뒤쪽에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그마로 등차 등비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S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중항이 뭘까요? 이렇게 홀수게 있는 경우에는 전체 중항이 딱 나와요. 1항과 9항의 중항은 두 개 항번호 더하면 10이죠. 2로 나누는 게 딱 중항이에요. 그러니까 5항이 중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되는데 1항과 9항을 더하면은 5항 2배죠. 2항과 8항 더해도 5항 2배예요. 3항과 7항 더해도 5항 2배고 4항과 6항을 더해도 5항 2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5항이 그냥 전체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냥 5항이 9개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S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시그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딱 중항이 9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원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핀문을 해줘. 잠깐. 내용 이해되지? 네? 내용 이해되지? 맞 중항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저기 S9 같은 경우에는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죠. 저거 5항에 9배인 거. 괜찮지? 딱 그 얘기 한 거야. 많이 떠들었지만 저게 다야.
근데 그건 좀 우주 갈 거예요. 조금 빡세. 솔직히 이것도 살짝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좀 지저분해. 근데 얘는 중앙 쓰는 게 핵심이에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아이고. 혹시 방금 얘기한 거 괜찮아요? 그쵸, 그쵸. S9가 5항의 아웃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 식을 정리해 보면은 얘는 9A5 절대값, 이거는 전체 중앙이 2잖아요. 2항 세대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오죠. 5항은 일단 3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의 절대값은 9가 되겠네요. 근데 공차가 지금 양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A2가 9로 나오면 공차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항이 마이너스 9가 돼야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를 정리하면 5항에서 2항 뺀 3D가 12로 나오겠고요. 공차는 그냥 4가 됩니다. 그렇죠? 공차는 4. 자, 그래서 지금 5항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한 10항은 5항에서 공차 5번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3이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 기출 문제들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중앙 이용하는 걸로 저기 27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7번 스텝 2에 있는 거, 이차함수 이용 말고 스텝 2에 있는 거 27번. 그러니까 2021년 3월 교육청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얘가 중항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저기 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저 SK가 K제곱이 되는 특정한 어떤 K 값이 있는 거예요. 저건 방정식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초항공차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초항공차로 들어가면은 자 우주갑니다.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초항공차로 푸는 게 못 푸는 건 아닌데 안 보여요.
자, 등차 수열에서 중앙 논리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앞뒤압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끌고 온 거죠. 뭔가 아, 이쪽이구나. 되게 특이하게 풀었어. 아, 근데 잘 풀었어요. 그지. 중항을 쓰는 거를 간단하게 이따가 잠깐만 확인만 해볼게.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안 보여. 머리카락으로 장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죠? 아, 이 문제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 문제를 초항공차로 시도했다가 저희가 1시간 동안 안 풀린 친구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예전에 저기 화토반에 있는 친구인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전교권인데 초항공차 갔다가 풀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앙 논리만 되게 잘 쓴다면은 이 답이 진짜 암산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가주권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항의 정가운데 항이 딱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2로 나눈다고 친다면 그쵸? K-2항 이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K 얘는 지금 K항까지 합이잖아요. 이게 K항까지 합인데 얘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 일단 일반적인 식, 그 초항공차식은 말고요. 그다음에 초항과 마지막 항 함계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이쪽에다 써볼게요. A1, A2, A3, 그러니까 SK는 그죠? 요 상태라서 지금 쓴 게 뭐예요? 이 둘 더한 게 전체 K 절반만큼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얘네 둘 더한 거나 이거 둘 더한 거나 이거 둘 더한 거나 어차피 차이가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1 플러스 AK나 A2 플러스 AK 마이너스 1이나 A3 플러스 AK 마이너스 2나 이게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요게 2분의 K개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요게 2분의 K개 절반 세트.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 항번호를 합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다 K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게 괜히 사망을 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얘랑 얘의 관계를 좀 한 번만 생각해봐요.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대단하다. 인간의 승리. 이게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죠? 그 출제자 의도는 그죠? 이게 아니니까. 그지?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답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는데 이대로 끝내지만 않으면 돼요. 저걸로 정리만 하면 돼. 암산으로 나와요. 빠르면 10초. 빠르면 10초. 진짜. 화이팅. 이게 저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막 하다 됐네요. 그치. 근데 그게 접근 방식이 좀 특이하게 들어갔다라는 거고. 핵심은 어차피 똑같아. 오케이.
자. 뭔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1항과 K항의 합이잖아요. 그게 K의 절반이지. 근데 1항과 K항의 합은 2항과 K-1항의 합과 똑같구나. 3항과 K-2항의 합과 똑같죠. 그치? 오케이. 오케이. 뿅. 오케이. 아, 역시 우린 이렇게 풀었구나. 아닌가? 그치. 괜찮을까? 오케이. 고생했어. 아하. 저기도 보면은 SK가 1항과 K항의 합, 2항과 K-1항, 3항과 K-2항 다 똑같은 건데 SK 보니까 1항과 K항의 합이 지금 보니까 3항과 K-1항과 똑같은데 3항을 줬고요. K-2항을 구했어요. 되게 훌륭하지? 오케이. 이거 좀 실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면은 그죠? 지금 1항과 K항 합이랑 그죠? 2항과 K-1항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3항을 줬고 K-2항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3항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딱 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지금 줬다는 거죠. 3항을 42로 줬고, 그 다음에 K-2항을 마이너스 12로 구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냥 30이라는 거. 아, 그러면 얘는 둘 더한 거 K의 절반 쌍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요게 지금 30인 거예요. 요게 30. 그래서 15K. 그게 그냥 K제곱이니까 K는 그냥 15다.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출제자 의도가. 중앙 쓰세요. 안 쓰면 우주 갈 각오 하세요. 약간 좀 그런 의도? 그죠? 아예 대놓고 나온 문제야. 중앙 쓰라고. 그죠?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풀이에 제한을 걸어놓은 거가 좀 있기는 해서 뭐 초공처럼 못 푸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그쵸? 근데 그쵸? 이게 풀이를 좀 너무 몰아놓은 거는 있기는 해서 살짝 조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미안해. 그치만 잘 만든 거야. 잘 만든 거. 오케이. 왜냐면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중앙 논리에 관련된 걸로 기출 문제인데 미안해. 28번 한 번만 해볼게요. 스텝 3에 있는 거 28번. 이것도 중앙 논리에 관련된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중앙만 잘 쓰면 돼요. 중앙만 잘 쓰면. 물론 등차 수열은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고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초항공차로 미지수 잡고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도훈아 괜찮니?
자, 가조건 때문에 이항이 나옵니다. 나조건의 첫째 줄 가지고 n-1항이 나오고요. 그러면 2항과 n-1항의 합은 어차피 1항과 m항의 합과 똑같아요. 앞뒤로 합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 해도 돼. 안 되니까 한 번씩. 오케이. 답은 이렇게. 답은 그치? 아. 바로 맞는데? 맞아. 줘야 돼? 아, 나방. 이렇게. 나방. 나방. 해냈어? 맞아. 이게 이게 처음 문제로 안 되는 건 없어. 안 되는 건 없는데. 시간이 너무 잘 걸려. 너무 짧게 걸렸어? 지금 2개 나왔는데 됐어요. 진짜? 고생했어. 오케이. 아니, 애미 잘해주니까? running 넣었는데, 네. running 넣었는데, D가 마이너스 7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수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D가 정수면서 이제 정수가 되고, 그러니까 음수인 정수 있잖아요. 되는 뭐가 있어요. 10을 넣죠. 1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3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세 개 다 더한 거, 그렇죠? S3 같은 경우에는 3A2라고 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2항이 지금 53인 걸 알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항이 n-1항이니까 an-1이 지금 96. 그럼 n-1항은 32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이거의 전체 평균이 둘합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항과 m항, m 플러스 1의 절반인 항이 중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 평균이에요. 이 항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m이 홀수면 존재를 하는 거고 m이 짝수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얘 둘 더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85의 절반 2분의 85. 그렇죠? 그 전체 평균이 몇 개? m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체 평균이. 괜찮네? 그렇죠? 따라서 m 값은 85 약분하면 5니까 10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항이 총 10개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9항은 32니까 지금 우리 11항 구해달라 그랬는데 요거 이용해서 보면은 공차 7개가 마이너스 21.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11항은 여기서 공차 2개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26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가능한데 이 중항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은 이런 게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지까지 나온 기출들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하면은 등차수열에서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수능에서도 고스란히 나와요.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해요. 일단 정의, 그렇죠? 차이가 똑같다. 그러면 걔는 그냥 정의인 거고 거기에서 파생된 개념의 핵심, 그게 중앙이에요. 그게 중앙.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탁탁탁탁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뭐 남은 거 뭐 진짜 뭐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게 되면은 나머지도 같이 돼요. 다만 이차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중앙하고는 다르게 특별하니까 요것만 그래프적으로 좀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앙 말고 이차함수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여기 스텝 2에 있는 거 말고요, 스텝 3에 있는 것 중에서 갑시다. 29번으로 미안해, 하나만 해볼게. 29번 저기 31번도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 아닌가? 맞네. 몰라. 여기 30번은 뭐 나중에 여기 될 때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스텝 4로 뺀 거는 요거까지는 안 가도 크게 문제 없겠거니 해서 스텝 4로 집어넣은 거고,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30번 문제도. 자, 얘는 그래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심각해질 거예요. 우주를 갑니다. 실제 예전에 30번 문제로 그래프 정리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담겨져 있지 않는데 그게 나형에서 30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고 난이도 문제로.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서는 그게 이차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수식적으로만 풀면 우주 가는데 걔를 그래프적으로 딱 보는 순간 진짜 한 3줄짜리 문제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차함수를 이용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문제가 뭔 소리인지는 알 거예요. TN이라는 거는 SK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원소의 수가 13개가 되는 모든 경우들을 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이게 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복된 원소를 안 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1, 2, 3, 4, 4, 4, 4 이런 거 안 쓰죠. 중복된 거 안 씁니다. 얘는 그냥 원소 4개짜리예요. 그렇죠? 자, 그게 요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1분만 있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서 좀 들어가 볼게요. 미안. 아, 힘들지. 미안. 좀 더 고민하고 갈까 했는데 지금 답이 나온 사람은 현재 2명이고요. 자, 그래프적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아, 2차 함수란다.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어떻다고요? 2차 함수 형태의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항부터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어차피 자연수만 존재하니까 y축은 왼쪽에 좀 몰아놔 볼게요. 자, 그리고 초항은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0일 때 0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공차가 양수건 음수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공차가 음수인 경우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그리고 또 S9랑 S18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초항이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감소만 하다가 끝나니까 똑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렇죠? 무조건 대칭축은 오른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초항이 양수란 얘기예요. 초항과 공차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차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돼도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S9랑 S18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 뭔지 모르는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이 있겠구나. 그게 지금 9항과 18항이구나.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합 자체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진짜 우주 가요. 진짜로. 아, 진짜? 답 나왔어? 아, 나 부른 줄 알았어.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어차피 풀이가 똑같아요. 답은 꺼내줄까? 알았어. 답은 아니 왜 애니 응? 아, 자, 알았어. 한 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굿. 자, 일단 이 상태면 어때요? 둘 합의 정가운데가 대칭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둘 합은 27이니까 절반이면 13.5예요. 이런 항이 존재했나요? 못하죠? 13.5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더라.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13항일 때가 최대예요. 그렇죠? 그게 14항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두 개 합이 27이면 다 똑같구나. 그러면은 13까지 갔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이에요. 얘가 27항이에요. 뭐야, 그 점 찍다 우연히 나온 거 아니냐? 얘가 빵이니까 13.5 나오려면 27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27항까지가 딱 0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13개가 유지가 되냐? 한번 봅시다. T1이면은 S1만 원소로 가져요. T2면은 S1과 S2를 원소로 가져요. 쭉
쭉 내려가서 T13이면은 S1, S2부터 S13까지 원소를 가져요. 그러니까 13개 맞지 뭐. 어차피 S1부터 S13까지는 다 다른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수열합 자체가 다 달라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T14가 돼버리면은 S1, S2, S13하고 S14가 되는데, 그렇죠. S13과 S14가 똑같다 보니까 얘는 안 써요. 왜? S13과 똑같기 때문에 중복된 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도 되고요, 14도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계속 쭈쭈쭈쭈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일단 26항 일 때까지는 돼요. S13, S14, S26 나온다고 친다면은 얘는 어차피 얘랑 똑같고 얘는 어차피 S1과 똑같으니까 이거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13개, 13개, 13개. 그러면은 T27은 S1, S2, S13, S14, S26, S27 나오는데 요거 중복되고요. 얘 중복되는 건 맞는데 얘가 0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요. 괜찮네? 얘는 똑같은 애가 없기 때문에 요거 다 지워지는데 얘는 살아남아요. 27이. S0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S0는 정의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1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하나씩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보면은 n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3부터 어디까지? 26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n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7 79, 63 73, 21 그쵸? 273 미안해. 기출문제라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게 조금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좀 했어요. 근데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보고요. 자, 등비 수열에 관련된 걸로 좀 가볼게요. 자,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같을 등자의 비율 비자죠. 비가 똑같은 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나와요? A에는 AR의 n-1제곱 그죠? 그래서 A와 R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더라. 근데 요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쓰는 게 전부는 아니고 A1, A2, A3, A4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비율과 얘와 얘의 비율이 똑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A2 제곱은 A1 곱하기 A3. 그렇죠? 여기 이제 중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B제곱이 AC. 자, 이거를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걔는 등비 중앙으로 나옵니다. 다만 등비 중앙은 기압 평균과 차이점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기압 평균은 음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양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등차 중앙은 산소 평균, 등비 중앙은 기압 평균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그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비교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라고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등비 중앙의 특징은 어때요? 계속 앞뒤로 곱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게 다 똑같아요. 뭐 4항의 제곱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합에서는 뭔가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어디 있죠? 항상 곱에서 등장을 합니다. 곱에서 등장을 해요. 그럼 얘는 4항이 총 7개 곱해져 있는 걸로 보면 되는구나. 그렇죠?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
전체 한계수 절반만큼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게 곱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얘는 등비 수열의 곱에 대한 게 이런 관계가 정리된다라는 거. 그거를 그냥 중앙의 이름으로 그냥 여기다 다 때려박고 있어요. 다. 여기 그냥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합에 관련된 거는 뭐 조금 이따가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 첫 번째 스텝 1은 딱히 볼 게 없어서 미안해. 자, 두 번째 스텝 1. 자, 여기서부터는 번호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니 다른 거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 번호 다 똑같으니까 그거 그냥 보고 정리해 봅시다. 너무 쉬운데 하나만 할게요. 47번 하나만 해볼게요. 47번. 많이 쉽지만 한 번만 해봅시다. 오케이. 아하하. 오케이. 부르구나. 오케이. 미안. 화이팅. 그죠? 계산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항과 4항의 곱, 3항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얘는 항이 4개 차이 나는 걸 나눴으니까 그냥 R 4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냥 초항 공비 가지고 가야 됩니다. 3항이면은 초항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거고요. 그쵸? 그러면 4R 4제곱에서 R 4제곱 뺐으니까 3R 4제곱이 지금 12. 그래서 R 4제곱이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R 4제곱 곱한 거니까 그냥 8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지만 하나만 후딱 해볼게요. 55번 스텝 2에 있는 거 하나만 딱 해볼게요. 하나만. 자꾸 기출 풀어서 미안. 이게 외부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은 저기 시그마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점화식 쪽만 자꾸 빡세게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너무 쉬운 것만 집어넣어요. 어디 가요? 와, 이거 55번.
자, 얘는 눈치가 빠르다면은 답이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합이 아니라 곱이라서. 자, 얘는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굉장히 좀 좋은 문제예요. 자, 등차 수열은 맨 앞 맨 뒤 합이 계속 일정하죠. 앞뒤 합이 계속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튀어나오는 거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죠. 앞뒤 곱이 일정하니까 걔가 중앙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중앙은 엄청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뒤 곱이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4니까 1하고 n은 곱도 4죠. 그러니까 4, 4, 4, 4, 4, 4, 4, 4. 그 4가 몇 번 곱해지는 걸까? 뿅. 1024가 2의 10제곱이지 4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가 5번 곱해지. 미응. 잠깐만. 잠깐만. 왜 자꾸 512가 엄청 나오지? 이렇게? 아니. 맞았어? 오케이. 박빙인데? 64와 512가 박빙이에요. 한 4대 3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박빙인데? 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없는데 510은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얘를 다 곱한 게 1024인데 지금 얘 둘 곱한 게 4죠. 근데 요 두 개 곱한 것도 또 4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 4, 4, 4, 4, 4 이렇게 나오니까 1024가 뭐냐면은 4의 5제곱이죠. 왜냐면 2의 10제곱이니까 얘 4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은 4, 두 개 모여서 한 쌍이 4잖아요. 그럼 몇 쌍이 곱해진 거겠느냐? 이제 5쌍이죠? 5쌍.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5쌍. 그럼 5쌍이면 다 합쳐서 10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씩 5쌍이니까 10개. 10개. 그러니까 두 개 빼면 8개. 그죠? 8개. 8이에요. 괜찮네. n이 8 나와야 됩니다. n이 8. 자, 이거를 만약에 수식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맨 앞 맨 뒤 곱한 게 몇 쌍 나오겠느냐? n 플러스 2개의 절반 쌍만큼 나오지 않겠냐? 제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등차 소열이 아까 똑같아요. 등차 소열은 앞뒤 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둘이 한 쌍. 그렇죠? 이게 전체 n개 절반 쌍만큼 있는 거잖아요. n개 절반 쌍만큼. 괜찮죠? 이제는 곱이 그런 것뿐이에요. 곱이 그런 것뿐. 그렇죠?
화이팅. 오케이. 그러니까 중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만약에 n 플러스 2가 짝수면 중앙이 딱 나와요. 근데 n 플러스 2가 짝수가 아니면 중앙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게 4의 2분의 n 플러스 1이 오니까 4의 5제곱 나오려면은 얘는 요 둘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10에서 2 뺀 8. 아, 지금 8개구나. 그쵸? 그러면 4분의 1 A1, A2, A8, 64분의 16.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가 만약에 2랑이면은 얘가 2항이고요. 그럼 얘가 지금 10항인 거예요. 그쵸? 전체 등비수열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얘에서 공비 9번 곱한 게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넘기니까 64. 괜찮나요? 64. 그래서 64. 오케이. 그래서 조금 예전 문제기는 한데 이게 중앙을 나타내는 기출문제 중에서 그나마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문제라서 요거를 꼭 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외부 문제로는 지금 계속 등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 등장 안 하면 수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등차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중항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물론 지금도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등비 수열의 중항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 내 개인적인 의견이었어.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사설에서 아무 데도 안 내는데 그치? 미안. 자, 어쨌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 잠깐만 쉬었다가 등비수열이 해보러 갈게요. 아이고.